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마침표는 없다 라기보다는 끝없이 지연된다. 오늘 영상 6편째가 되네요. 오늘은 그것이 가지는 효과와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는 지금까지 못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훈련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미결적인 효과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지를 많이 뻗치면 효과가 뭐 전반적으로 뭐 연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이런 거다. 미결정은 의도나 계획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엇나감을 생산하고, 그래서 계획이 없고 느닷없는 새로운 마주침을 몸은 체험한다. 그러니까 계획된 긴장도 있겠지만, 물론 그 자체도 사실은 몸이 하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획되지 않은 그거는 과정 속에서 몸에서 계획 따라가다가 엇나가 버리면서 생기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것이 긴장을 유발한다. 우리 드라마에 왜 보죠? 텐션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보나? 그러니까 갈등이란 것도 사실은 충돌이기 때문에 그 충돌이 긴장을 엮어내는 거 아닙니까? 긴장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미결적인 효과가 긴장을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종의 긴장을 생성해내는데,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평소에 배우는 자기 훈련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만, 제 경험도 있고 이걸 토대로 얘기해 보면은, 앞선 영상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모르면 새삼스럽게 볼 필요 없지. 들을 필요 없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봐라, 새삼스럽게 들어라, 정말 봐라, 정말 들어라. 그래서 옛날에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보면 되지 뭐 그러는데, 그때는 연출로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보고 새삼스럽게 듣는다는 것은 이미 안다는 사실 자체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내가, 그러나 그거를 좀 뒤로 던지면은 몸은 그 인격체가 개입이 안 되면 몸은 정말로 새로 보고 새로 듣는다. 몸은 늘 처음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그때 제가 못했나 몰라요. 그러면서 소위 발견이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 그리고 이 새 마주침이란 거죠. 특히 과정 속에서 생기는 몸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몸의 작동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그런 마주침이란 것이 연기로 치면 보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새 마주침이란 것은 어쩌면요, 모든 허구를 다루는 모든 예술의 기폭제가 아닌가? 예술은 일탈 아닙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걸 보는 것. 그럼 일단 다른 걸 보려면 일단 보이는 걸 봐야 되겠죠. 저는 이게 이 새마주침이 예술의 덕목에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조금 엉뚱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본 제가 영화 하나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루이스 웨인, 그리고 부제, 고양이를 그린 화가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리 알려지진 않은 영화이긴 하고, 대단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컴베비치가 주연을 한 건데요. 루이스 웨인이라는 작가는 실존한 작가라고 그래요. 예. 그것을 이제 영화적으로 비틀어서 만든 건데, 원제가 좀 재밌었어요. 원제목을 봤더니 Electrical Life of Louis Wayne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이란 것은 전기에, 전자에 번쩍하는 이런 전기 감정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영화 속에서 누가 자기 와이프죠. 애들을 미술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웨인한테 질문을 하니까 웨인은 아주 그냥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치웁니다. 잘 보라 그래. 잘 보는 것. 제 해석에 따르면요, 어린아이들은 보는 게 돼요. 이 천진난만하면 머리를 잘 안 굴리거든요. 아마도 어린이한테는 가장 적절한 티칭 방법인가? 어쨌든 루이스 웨인이 어느 날 권투 시합을 보러 갑니다. 요즘 옛날에는 그때 그 시대에는 권투 시합을 하고 돈을 걸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영화라서 그랬겠지만 좀 웃겨요. 시합을 하는데 한 명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요. 한 명은 거의 2배 되는 덩치, 무시무시한 표정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겠다 싶은데, 정작 공이 울리고 게임이 시작이 되자 이 작은 친구가 웃기는 거예요. 온몸을 설레발죽이면서 막 온 동네를 쫓아다니고 막 휘젓고 다니는데, 바닥바닥 뛰면서 다니는데, 웨인은 이때 뭘 보느냐? 일렉트리컬. 뭔가 전자파가 이 친구한테서 막 주변에 도는 거예요.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예? 전기가 막 흐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영화가 그랬다는 거죠. 영화에서. 이겨요. 근데 KO 시켜버려요. 그리고 웨인이 손바닥을 치면서 이거야. 나는 봤어. 그리고 뭐 그걸 설명하려는 듯이 영화는 간혹 가다가 자연의 들판에 번개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그린 수많은 고양이 그림 중에 번개 맞은 고양이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 속에서 새로운 마주침이 생기고, 남이 안 보는 거를 똑같이 보면서도 찾아내는 거, 그게 예술의 힘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되고 그냥 보면 됐지.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냥 보고는 연기에서 사실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새삼스러운 것, 그것은 몸에 있다는 것, 뭐 이것도 좀 번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은 천진난만함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자기 훈련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들이 대개 보면 훈련 같은 거 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하거나 훈련장에 가서 하거나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연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도 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문학 작품도 보고 당연히 그런 이제 지성을 살찌우는 작업, 그것이 자기가 보는 힘을 달리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할까? 뭐 당연히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얘기해야 될 인물의 대사, 그리고 이렇게 해석상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장면에서 흐르고 있는 대충 분위기 혹은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공간에 나중에 들어가 있을 건지 뭐 이런 것들 대충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이걸로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걸 전부로 만드는 배우가 있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연기를 영 시시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알아야지 되죠. 그러나 이건 지도에 불과하다. 그려놓은 지도다. 그게 디테일하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이 지도는 디테일하면 할수록 망한다. 과정까지도 다 지도로 그려놔버리면요, 몸은 나중에 그거 쫄쫄 따라간다고 실제로 몸이 살아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과 해석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도 사실 구분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것들을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도가 갈 수 없죠. 지도는요, 나침반 같은 겁니다. 방향만 지시해 주는 거고, 물론 그 방향이 없이는 허구의 세계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은 뭐 정확한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사는 내가 훈련할 때 뭐 알아야 말을 하니까 대부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알고, 사실 이거 암기 과정인데요. 안다는 것은 암기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건데, 사실 암기도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암기를 단순히 암기라고 생각한다. 암기가 어떤 게 암기지? 배우가 대사를 암기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알고는 뭐예요? 실제로 말하는 걸 자꾸 스스로 조금 지연시켜 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그게 막 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몸에 들어앉아 있으면 머리도 몸의 일부니까요. 그것이 전달이 되죠, 몸한테 자꾸.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요, 0. 몇 초 사이에는요, 아는 것과 잠깐 늦게요, 우연히 툭 터집니다. 우연히 툭 터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그냥 자기가 말하고는 지우지 말고, 의도적 지연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그냥 했다? 지우지 말고 그 자체를 들어봐야 됩니다. 또. 근데 내 말 내가 듣기죠. 근데 실은 내 말도 아니죠. 내가 앞으로 연기해야 될 허구적 인물의, 그러니까 역할의 말도 아니잖아요. 글로 박제된 언어잖아요.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움직이는 입체감 있는 음악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말통까지 복사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늘 처음 살듯이 30초 뒤라도요, 이미 몸은 달라져 있기 때문에요. 예, 똑같은 언어는 안 바뀌죠. 그럼 말은 또 바뀝니다. 이때 또 제가 유사함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비슷하지 같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파격적으로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따질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됐지? 몸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걸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다시 좀 새삼스럽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암기해서 알아. 아는 것이 바로 말로 나오면은
몸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아는 것, 즉 말해서 글, 내용, 정보가요. 몸으로 던져지질 못해요. 바로 그냥 입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너무 짧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건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합니까? 물론 뭐 대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란 말이야. 결국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말은. 그래서 몸이 먼저 말한다. 이미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몸을 느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하고 상대방 대사를 들을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본 보고 있으면요, 혹은요, 한 두세 번만 이 장면을 같이 리허설을 해보면요, 이제 뻔히 알잖아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할지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 말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몸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자기 말이 가 있기 여사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자기가 말을 할 때는 몸을 움직이면서 뭐라 하는데 들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몸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리허설을 할 때 주로 대사를 하는 사람보다도 그 대사를 듣는 사람에 좀 주목해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학생들이긴 하죠. 그러고는 그렇게 우기기 십상이죠. 들었다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암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몸이 들어야 되니까. 새삼스럽게 들어라.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천진난만해지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이 천진난만해짐, 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뒤로 던져놓는 용기. 이거는요, 교육이나 훈련이 될 일이 아니네. 예? 도 닦거나, 좀 멍청해지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야, 시간이 이렇게 됐어? 길게 가더라도 제가 그냥 갈게요. 마지막이니까. 새삼스럽게 봐야 되고, 당연히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목표를 직진하지 마라. 몸한테 맡겨서 새로 보라. 그러면은 그 보는 것이 어떤 과정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걸 몸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것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그 보는 것을 바로 그냥 보이는 것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제가 얘기한 건 바로 이제 바탕과 모양, 바탕을 속에서 모양이 우연스럽게 불쑥 솟아오르는 것인데, 상대를 본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 쑥 봐버리면은 이거야말로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죽은 몸이 그 순간에, 봤은 순간에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져 버려서 일단 이건 그대로 이어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 정말 안 된다.